한덕수 배우자 언론은 그 무슨 뭐 최아무개 씨라고 그러더라.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조국 장관 부인이 누군지. 그렇죠. 왜 말을 못해? 딸 아들 이름까지 알잖아. 음. 근데 한덕수 부인을 최아무개 씨라고 그래. 부끄러워? 부끄럽긴 하죠. 한덕수 배우자 직업이 주부예요, 주부. 그림 그렸던 건 옛날이고. 직업이 뭐예요? 주부라고 썼어. 인사청문회 요청 안 해. 10년 동안 현금성 재산이 12억 증가했어. 주부란 말이야, 주부. 네. 이름은 최하영. 그렇죠. 현금성과 이제 부동산 가격 다 토탈해가지고 한 10년 사이에 11억. 이게 지금 직장인 열심히 일해도 10년 사이에 10억 벌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저도 10년 사이에 10억 못 들어요. 정말? 1년에 10억 벌긴 하겠지. 1년에 1억 넘게 저축을 하신 거 아니에요? 1억 2천 정도 저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한 거네. 2012년이면은 남들은 이미 정년퇴임 했을 나이거든요. 지금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럼 60대 중반인데 또 불구하고 10년 사이에 이렇게 돈을 모았다는 건 대단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걸 사셨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 한덕수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 1억 6천 정도 빌려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단독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왜 한덕수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와이프의 이름으로 친구를 도와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까지도 취재를 통해서 파헤치다가 거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생각한 거는 이게 지금 최아영의 재산뿐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차명으로 통하는 통로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으로 남길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사니까 잘 알겠는데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재산이 지금 100억 넘는 거잖아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렇죠. 이 재산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없으면 형제, 사촌이네 친척 뭐 이런 순으로 가고 없으면 국가 기속. 국가 기속입니까? 국가 기속이 답입니까? 아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상태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증여받고 상속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석열치가 않아 지금. 그렇죠. 석열치가 않아. 네. 경교롭게도 석열치가 않아서 지금 이건 그 민주당이 검증을 할 때 요거는 좀 석열치 않다는 것을 명심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아, 나 정변한테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따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최하영이 최근 1년 사이에 19억이 넘는 예금 계좌 7곳을 신규로 개설해요. 1년 사이에 19억이 넘는 예금 계좌를 7곳을 신규로 개설을 해. 이건 뭐야?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저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통로로 이용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근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원래 국세청에서 그 세무 검사를 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들어갔을 하죠. 우리는 해.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 행정의 97%는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사건으로 관심을 받거나 하면 그때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걸 대부분 믿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도 세무 신고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상속받고 증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갖고 온 건데 한덕수 부인 최하영이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네. 그 그림을 효성그룹, 부영주택 등에 수천만 원어치가 팔려요. 요거 여기 지금 한번 경향신문의 단독인데 그 그림도 한번 볼까요? 효성그룹에 팔린 1,600만 원짜리 그림. 파도들의 속삭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파도들의 속삭임. 여기 1,600만 원짜리. 이게 이 전시가 열렸던 게 한덕수가 주미대사를 그만둔 지 8개월 뒤에
부영주택에서도 2,300만 원에 최하영의 그림을 사갑니다. 그런데 아주 경교로운 상황이 있죠, 여러분. 김건희. 네. 김건희가 전시할 때마다 기업들이 와서 협찬해주고 심지어 포스터에 브로셔에 협찬한 기업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까지 막 몇십 개의 기업들이 협찬하는 상황하고 똑같아. 이거는 일단 이런 걸 수 있어요. 주미대사를 그만둔 지 9개월 만이다 그러면 그만뒀는데 무슨 상황이야. 반대로 생각해봐요. 자기가 뭔가로 재직을 할 때 도와줬어. 거기에 대한 보온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주미대사 간 다음에 바로 무역회장 갔을걸요? 무역협회장. 그러면 중간에 사실은 주부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개인전은 2번밖에 안 했어요. 본인이 개인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남편이 공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직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개인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지금 그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제가 듣자 하니 보통 부인들이 그림을 많이 하는데 최하영이 어떤 뭐 나가서 막 대단하게 상을 타거나 해서 엄청나게 이름 있는 작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50년대 태생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미대를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 경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 말고는 이 사람의 그림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비싸게 팔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좀 마차님 너무하시네. 저 아까 그 그림 봐요. 파도가 속삭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아니 민들레 꽃이 흩날리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사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 로비에 자금으로 쓰이거나 이 그림을 어디에 가져가시면 이 그림을 산 그대로 돈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 무슨 상 그대로 들어 그림값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데. 그렇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바로 바꿔준다는 거죠. 제가 어떤 갤러리라고까지 얘기를 그럴 수도 들었거든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그거야.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라고 얘기하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속될 수 그렇죠. 있어요. 구속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세요. 그거야라고 제가 꿈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뇌피셜입니다. 네. 제가 또 마차님이 안 계시면 또 새날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최대한 방어를 좀 해드릴 텐데 혹시나 잡혀 들어가면 또 우리 정변 있잖아요. 유능한 정변. 싸게 해드릴게요. 자, 문제는 그런 미술을 통해 갖고 이 사람들이 솔직히 최하영이 무슨 대단한 작가입니까? 근데 여기 1,600만 원 그리고 지금 2,300만 원 이렇게 팔린다는 게 그것도 막 아주 막 전업 작가로 막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은퇴한 주부에 가까운 사람인데 취미로 한 거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양반은. 자기 남편 내조하느라고 취미로 그림 그리다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작가전을 여면 몇 천만 원에 팔리는 것 자체. 근데 그 팔리는 것도 정치자금 모으는데 스킬로 쓰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뇌물 주고받는데 요 상황이면은 참 근데 진짜 부럽긴 하다. 주부이신 분이 10년 동안 재산이 그렇게 불어날 수 있다면. 그 60 넘어서. 60 넘어서. 근데 그 한덕수 총리는 최저임금 올리는 거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지랄 연병을 하세요,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 올릴 돈으로 그림 사줘야 되니까. 국가가 이 사람한테 국무총리를 시켰어. 온갖 정보나 경험을 다 쌌어. 그만두자마자 김현장이 채가네? 4년 동안 20억 줘.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돈을 그렇게 벌어. 이렇게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그리고 생활비도 하나도 안 들어. 본인 신용카드도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긁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남의 돈으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인카드 뭐 이런 걸로 그냥 편하게 쓰시고 사시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적법하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까진 좋아. 이렇게까지 했으면 우리도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너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네. 김현장부터 시작해서.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나라 간에 분쟁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로펌 소속의 총리가 우리 지금 저희 로펌 소속입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법무부 장관 남편이 지금 우리 법무부 와이프가 여기 김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찾아오지. 다 알지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찾아오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김현장으로부터 받았던 돈이 처음에는 18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19억 8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뭐 AT&T 같은 데다가 또 세내가지고 또 이제 벌써 한 6억 땡겨 쓰시고. 그러니까. 진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우리랑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돈을 너무 쉽게 벌면서도 거기에 대한 특혜 다른 걸 떠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김현장에 있다가 그 총리 올수기치 하는 사람들은 민주시민 아니세요. 그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로펌으로 가서 돈 버는 행위 자체는 손가락질해도 돼요. 고급 정보이고 고급 경험을 그것도 나라 팔아먹는데 써먹어버리잖아. 론스타나 강제징용해서 일본 전범기업 변호하는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게 일본 돈이 아니고 뭐야? 론스타 돈 아니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경년부터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주 써먹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미국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 취직했다. 미국에서 미국 총리가 로펌에 취직했다. 오바마가 자기 변호사 면허 있다고 미국 최대의 로펌에 취직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총 맞습니다. 진짜. 참. 자, 그리고 아주 비슷한 그 경우이죠. 김건희는 지금 논문 검증 결과가 25일 날 국민대가 연구윤리를 소집해서 승인한답니다. 그 결과를. 검증위가 검증을 한 결과를 연구윤리가 승인을 한다는데 그때 발표가 나겠네. 25일 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건희 논문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 주에 발표하겠어. 또 이러겠지. 아이 씨발. 아니 무슨 연구 윤리 소집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사회 소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서 소집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아니, 하나 더 작년부터 만들어. 그 김건희 논문 검증 결과 연구윤리 발표위. 아니 무슨 멤버 유지 논문 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요. 아니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을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 그냥 이거는 학교에서 덮어주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학교가 깊숙이 인발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이사회 승인 없이 20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 김건희의 국민대가. 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국민대 재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마 절충안을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뭔가 지금 이렇게 야부리를 떠는 거죠 지금. 관행이었다. 계속 예상되는 건 관행이었다요. 계속 뭐 했고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추정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표절일 수 있으나 그때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때 당시에는 구글 트랜스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유지라고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박사학위를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죠. 요즘 중학생 영어 과제도요. 멤버 유지 이딴 식으로 쓰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표절률 43%. 근데 이거는 국민대가 정말 머리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조민 선생의 그게 다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중요한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국민대가 정말 똥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야, 씨발 김건희 보수? 프로필 보니까 직업이 기업인이야. 아유, 기업인이야. 조민 씨 생각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열받죠. 열 받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는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 봅시다. 제가 요즘에 외치고 다니는 이야기가 있잖아. 대한민국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저들만한테 적용되는 법이 있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죄를 저질러도 저들한테 적용되는 법은 굉장히 솜방망이고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법은 겁나 날카로워서 찔리면 죽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조국 기준이면 한덕수 지금 명함도 못 내밀지. 이따가 정호용도 나오겠지만 윤석열이 국민한테 쓰레기 투척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 뭐에다가 쓰레기 투척하면서 갖다 쓰세요 하는데 기분 나쁘고 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리고 좀 더 이따가 다시 말할게. 조국 건수는요 정호용하고 달라요. 맞아요. 다른 건수야. 언론들이 조국과 정호용을 갖다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완전 다른 건수예요. 다르죠. 근데 같이 묻으려고 그래 이것도.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할게요. 네.